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저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자동차 소식들은 총 6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바로 현대기아차 이야기인데요. 현대기아차가 차량 내장형 주행 영상 기록 장치를 대부분의 신차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부르는 블랙박스입니다. 이제 사고에 대비해 주행 시 앞뒤 쪽 이제 화면에 이제 영상으로 저장해 CCTV를 가리거나 주변의 범죄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번 차량 내장형 AVN 화면 및 이제 스마트폰 연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보조 배터리를 기본으로 달아가지고요. 주행 중 이제 전후방 고화질 녹화는 물론 있고요. 충격 감지 모드, 그다음에 AVN 연동, 그다음에 스마트폰 연동, 그다음에 메모리 공급 관리, 그다음에 내장형 메모리를 적용한다 합니다. 현기차의 이제 DVRS 모드는요, 이제 룸미러 뒤쪽 공간에 숨겨져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또 후방 카메라는 이제 해상도가 이제 기존 주차 보조용 카메라를 활용해 효율성을 또 높인다 하고요. 또 긴급 녹화 버튼 기능도 있어 룸미러 위, 실내 등 옆에 배치된 버튼만 누르면 즉시 녹화가 된다 합니다. 차량 내부에 장착된 32기가 용량의 저장 장치는요, 이제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내장형 eMMC 타입으로 내구성과 신뢰성을 높은 메모리를 적용해 일반 외장 카드 타입 메모리에 비해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연속 녹화 시간은요, 주행 중 3시간, 주차 상태에서 10시간, 이 10시간은 보조 배터리를 추가 장착 시에 10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혹사나 혹사 상황에서도 녹화가 가능하도록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저장된 영상은 화면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영상 재생, 편집, 삭제,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요. 즉 이 뜻은 뭐냐면 사용자가 이제 화면을 보여 영상을 선택해서 재생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재생 중에도 터치스크린을 통해 부분 확대도 가능해 작은 번호판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신차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나타 신형 8세대 소나타가 그때 현대자동차는 그때 달릴 것 같고, 기아자동차는 지금 만약에 신차가 우리나라에 출시된다면 대형 SUV 텔루라이드죠. 대형 SUV 텔루라이드에 적용될 확률이 조금 높답니다. 사실 이 블랙박스가 사실 굉장히 천차만별해요. 그 가격대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블랙박스의 이 위험성이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장치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 앞유리창에다가 이제 장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붙인다 해가지고 이게 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사고 시에 이게 튀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뒷좌석에도 피해를 본다는 이런 저도 기사들을 봤는데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아예 이제 내장형 블랙박스를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보니까 확실히 이 시중에서 파는 것들을 이제 거의 이렇게 합치거나 아니면 추가로 이제 조금 더 차별화된 기능이 조금 추가된 것 같기도 합니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블랙박스가 이제는 웬만하면 누구나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굉장히 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아무래도 지금 판매되는 차들은 네, 말씀드리지만 네,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현대자동차 이야기로 직접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5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치는 프레세데 소나타를 출시를 앞두고요. 지금 3월 초부터 사전 계약을 받는다 합니다. 이후 이제 중순부터 본격 양산과 판매를 진행을 한다 하고요. 지금 현대차에서는 신형 소나타 연간 양산 규모를 내수 기준 16만 대로 잡고 있고요. 올해 판매를 견인할 베스트 셀링카로 육성할 방침이랍니다. 지난 2월 24일 어깨에 따르면요. 현대차는 최근 영업사원 대상으로 신형 소나타 설명회를 열고 올해 초부터 사전 계약을 받는 등 본격적인 출시 준비 작업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 계약과 동시에 또 차량 내외관 렌더링 이미지 공개 등 신차 홍보 활동도 시작을 한다고요. 본격 양산은 이번 달 15일로 지금 예정이 되었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금 이달 중순부터 양산타 시험 생산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연간 내수 규모가 16만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존 7세대보다는요 지금 60% 이상 늘려잡았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이 늘려잡은 이유가요. 이 가운데 12만 대는요 일반 모델이고요. 4만 대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또 출시를 한답니다. 사실 소나타가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요. 지금 7세대 소나타는 지금 단종이 되었지만 7세대 소나타 모델로 얘기를 하자면 하이브리드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두 모델이 동시에 또 출시를 하는데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3월에 판매를 하고 6월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 도입을 한답니다. 아무래도 공식 판매는 이번 달 20일 전후가 유력하고요. 아무래도 서울 모터쇼 가 데뷔를 하는 걸로 좀 예상이 되었지만 현대자동차는 독자 출시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막전 조금 독자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모터쇼 개막전 출시로 소비자의 관심을 두고요. 모터쇼의 차량 역시 좀 신차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좀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흔히 신형 소나타가 나타날지는 조금 관심사고요. 역대 소나타 가운데 사전 계약 1일차 최고 기록이 2009년에 출시된 6세대 소나타가요 1만 827대라고 합니다. 사전 계약입니다. 이게 사전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7세대 소나타가 7,318대가 사전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2009년의 기록을 조금 근사치하거나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이미지나 조금 봤을 때 확실히 끌만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렌더링 차량 내외관은 아직 공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나올 확률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렌더링 이미지 나오면 그때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 GM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이 소상공인의 발인 바로 다마스와 라보 고액 고객을 위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펼친다고 합니다. 또한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GM이 지난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다마스와 라보 계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량과 관련된 나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공모를 하고 우수작을 선정 고객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마케팅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다마스 라보 성공 캠페인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에 원하는 고객은요, 다마스 및 이제 라보 차량에 연계된 자신만의 독특한 사연을 자유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고요. 심사를 통해서 대상은 500만원, 제우상은 2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상당의 차량 랩핑 서비스, 그 다음에 야외 배너, 그
그리고 로고 디자인 제작 등 사업 마케팅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이걸로 지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쉐보레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국 쉐보레 전시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한다 하고요. 당첨자는 5월 3일에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GM에서요, 이제 우수작으로 선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중소사업 운영 컨설팅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고요. 5월과 6월에 걸쳐 중소사업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또 제공한다고, 그다음에 제공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이번 달에요, 다마스와 라보 고객들에게 구입 후 1년간 월 1만 원씩 납입을 하고 그 외 할부를 적용해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만원의 행복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요. 또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마련하는 등 이제 판매 혜택을 대폭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GM이 굉장히 다마스하고 라보가 굉장히 어느 정도는 판매를 선점이라고보다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붕어빵 가게나 진짜 그런 요즘 1인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큰 것도 있지만 1톤 트럭도 있지만 이 라보로 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본 적 있거든요. 시내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마스 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의 발이라고 저도 충분히 적정한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한국GM에서 또 이런 마케팅 지원금을 또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이 공모해보고 우수작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공 캠페인은 쉐보레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든요. 아니면 전국 쉐보레 전시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쌍용자동차인데요. 쌍용자동차가 드디어 8년 만에 돌아온 바로 신형 코란도가 정식 출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26일 신차 발표회를 가진 쌍용자동차 자사 모델 중 가장 세련되고 지난해 준준형 SV로 디볼리 렉서스 G4의 흥행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신형 코란도의 이미지 내외관은 제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충분히 내외관을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2.5 자율주행 레벨 2.5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가 돼 있고요. 디컨트롤이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콕핏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블레이즈 콕핏이 또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주행 제어도 적용되어 있다 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눈길에 사로잡는 요소가 조금 충분하고, 또 외형은 이제 로우 앤 와이드 무게중심을 좀 낮췄다고 하고요. 또 쌍용차 최초로 풀 LED 헤드램프까지 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샤이니, 딜라이트, 판타스틱 이렇게 3개의 트림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샤이니 트림은 2,216만원이고요. 딜라이트는 2,543만원, 판타스틱은 2,813만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쌍용자동차 이야기인데요. 쌍용자동차가 내년에 전기차 시장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형 코란도의 파워트레인의 변경한 수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EV 탄생을 이어질 거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쌍용차는 2014년대 중후반 때부터 EV에 대한 고민이 이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지난 26일날 신형 코란도는 1.6 디젤 엔진이 선보였고요. 다만 올 하반기에 1.5리터의
가솔린 버전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차 발표에서 쌍용차 대표인 최종식 대표가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신차를 글로벌 시장에 10만 대 이상 판매할 예정이며 시장 경쟁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신모델 출시는 물론 친환경차 라인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순수전기차의 개발에 박차고 있는 이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앞서 마인드라 그룹이 지난해 EV 기술 개발 부분에도 수혜를 해놓는 상태일 뿐 아니라 또 쌍용차 내부에서도 대세장의 EV 전기차 흐름에 대응하는 수준을 밟고 있다고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체들은요, 지금 쌍용차 EV가 2020년쯤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유력한 이제 디자인 컨셉트카는 예전에 해외 모터에서 선보인 2-SIV 콘셉트카가 가장 지금 유력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쌍용차가 EV에 대한 그 고민이 솔직히 많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5대 완성차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뭐 EV 모델이 없는 업계가 지금 쌍용차 자동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쌍용차 업계에서도 이제 이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늦게라도 지금 이제 늦게 지금라도 투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조금 많이 되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쌍용자동차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SV로 계속 만들어 왔다. 사실 체어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체어맨은 이제 단종된 지 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V 차량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해외에서도 이제 SV EV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차종들이 국내에서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시장 경쟁력이 조금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는 SV가 있지만 소형 SV죠. 웬만하면. 네. 순수 전기차로 읽으면 그나마 지금 소형 SV가 기아차 중에 뭐 니로 EV나 코나 현대차의 코나 EV가 소형 SV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준중형 SV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제규어 아이페이스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X도 SV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쌍용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중 하나라고 또 저는 생각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국내 자동차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로 르노 삼성 자동차 이야기인데요. 유럽 소형차 판매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클리오가 새로운 트림, 국내에서 트림이 추가가 됐답니다. 바로 인텐스 파노라믹 트림인데요. 이 트림 같은 경우는 기존 고급 트림이 인텐스 트림의 그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기본 장착해 뒷좌석 앞까지 넓은 개방감과 풍부한 채광을 선사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298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제 고급 트림이 인텐스 트림인데, 거기에서는 그 루프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옵션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텐스 파노라믹 트림은요, 말 그대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고요. 선사하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일종의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거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전에 루프가 추가로 장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로써 국내 자동차 소식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필요한 소식들은 여러분께 전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도 저번 주 기사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필요할 만한 정보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오토 트렌드는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오토 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나 포스팅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 티스토리는 상반기에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건 서비스 시작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국내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여러분께 전달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내일은 국내 모터스포츠 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